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 행정사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뭐 많이 힘든 시간이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첫째 딸이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저도 이 업무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고, 그래도 견디셔야 됩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분들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시면서, 그런 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몰랐던 거, 그리고 뭐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시면서 한번 더 깊게 의사소통 하시면서 잘 해결되시고 올해는 더 행복한 일만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킨 거는 올해 연초부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이제 이 보호자님께서는 학폭위부터 대책심의 그 행정심판 이렇게 하시고 또 마탁폭이 들어왔어요. 또 가해 학생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학교폭력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결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런 2차 가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시 똑같이 저희도 마탁폭을 걸어가지고 이제 서면 사과를 또 받아냈죠. 그러니까 행정 그 학폭위를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그 가해 학생은 그것 자체가 나를 학교 폭력을 가해라로 생각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악의적인 진술서를 강요했다, 다른 친구들한테 받아서 제출했다, 허위 진술서 이런 것들이다, 여기 학교 폭력이다 라고 한 거고, 이제 저희는 그게 왜 학교 폭력이냐, 당연히, 그리고 다 사실관계가 대책심의에서 인정이 된 건데,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학교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왜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 너네가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학교 폭력이다, 2차 가해다 라고 해서 맞붙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면 사과를 받았고, 서면 사과를 그쪽이 조치상을 받았고, 저희는 이제 학교 폭력 아니라는 게 된 거죠. 네,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진술서가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게,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가 되면 보호자 확인서를 써요.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걸 특정을 하게 되죠. 사안조사 때 목격 학생 확인서를 받고, 네, 그런 걸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제 보호자 확인서 쓰라고 하면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덜컥 겁을 먹어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쓰냐요,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는데, 예시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사안 인지 경위 어떻게 인지했느냐, 학교 폭력, 그러니까 학교로 전달받았어, 학교 전달받았다,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자녀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녀 상태 신체적 정신적, 이거는 뭐 진단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내과나 외과 뭐 등 진단서고, 정신적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간혹가다 여기에 심리상담센터 의견서 뭐 내지 뭐 소견서 서도 물어보시는데, 저도 오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심리상담, 상담심리학 석사가 있고 뭐 일반 대학원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네, 정말 못 받으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아니, 그러니까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아오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나타내는 의료법에 따라서 발급한 진단서가 제일 효력이 큽니다. 그럼 심리상담센터는 무슨 거냐? 약간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느낌? 뭐 정안되면 심리상담센터 받아오시면 오라고는 하는데, 저는 가급적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받아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요거를 이제 또 상수를 하시는 분 계신데, 풀배터리 검사라고 종합심리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거의 66만 원, 뭐 어떤 데뭐 70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해야지 내가 학교폭력 관련된 문구를 추가하겠다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면 그냥 우울증, 뭐 상세불명의 우울증, 뭐 우울장애, 우울 스펙트럼 장애, 뭐 불안장애, 뭐 이렇게 밖에 못 써드리고, 풀배터리 검사, 종합심리 검사를 해야지 그 안에 뭐 내담자는 뭐 화나는, 뭐
그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울증 뭐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근데 풀배터리 검사 비싸요, 되게. 그리고 풀배터리 검사가 실질적으로 종합심리 검사를 하는 게 군대에선 형부심할 때 하는 거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풀배터리 검사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웬만하면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받아 현재 하나가 뭐 내담자가 우울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받아오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풀배터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것을 주는 것만 받아오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과나 외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단서가 발급이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정신질환 통계 편람이 있어요. DSM-5 지금 6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관찰 기간이 있어요. 최소한 우울 장애는 뭐 5주, 뭐 양극성 장애는 뭐 12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찰 기간을 봐야지 최소한 병원 5번은 가야지 진단서를 끊어줘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래서 소견서만 끊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우관계는 자녀분하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사람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 확인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행정사분들이나 대필업체에서 50만 원 뭐 이렇게 작성 33만 원 뭐 어떤데 20만 원 하는데 이거 보호자님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저희도 이제 다른 사무소에서 받아온 걸 봐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이제 저희 쪽에 많이 처음엔 저희가 비싸요. 보호자 의견서를 쓰면은 통상 이제 다른 데보다 2배 정도 비싸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 비싼 데보다 2배 정도가 비싸요. 네, 1.5, 2배 정도, 1.5배 정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 오시고 이제 학폭이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소 가시는데 끝나고 100% 후회하시고 다시 오세요. 예. 그리고 행정심판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서 받은 자료 주세요 하면 어디서 받았는데 50만 원 주고 받았다고 하면 좀 같은 업역이 있는 사람으로서 황망스러워요. 네.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관련 법률을 써요. 보호자의 조치에다 뭐라 쓰냐면 뭐 형사고소했다. 뭐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뭐 이거는 뭐 형법 뭐 폭행이다. 뭐 아니면 협박이다. 관련 판례는 이렇다. 이렇다. 그러니까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에 자녀분이 이런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좋겠다. 이런 보호자가 확인하는 단계를 쓰는 건데 여기에 법리를 쓰고 그 법리조차도 사실 사안과 별 관련 없는 그냥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5장을 써서 제출했대요. 네, 네, 그렇대요. 네. 근데 변호인들도 이거를 변호사분들도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과 저도 이거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호자님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면 가해 학생 보호자면 결국은 내가 여기에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근데 여기에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부분들은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인데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인데 이거는 억울하다. 나도 저쪽에 똑같이 악의적인 마탁복을 해서 고통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많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준다는 거지 이거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면담하고 써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지 이 내용이 이건 말 그대로 보호자가 확인하는 단계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너네는 어떻게 쓰는데 변호인들은 어떻게 써? 너네는 뭐 어떻게 써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검토를 해드리는 거는 그런 문구나 보호자님들의 스탠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 따라서 뭐 화해 반성회 정도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기준에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 너네는 어떻게 쓰길래 그렇게 하냐? 저희는 안 써드리고 변호인들도 이건 안 써드립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쓰는데? 너네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저희가 써드리는 거나 변호인 의견서들은 대부분 이래요. 변호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요. 변호인분들은 변호사분들은 그 일반적인 법률 대리가 가능해서 여기 있는 이제 보호자 의견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변호인 의견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학폭위에 들어가셔가지고 맨 마지막 3분에서 5분 정도
변호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면 그때 진술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변호인이 쓰시면 변호사분들이 쓰면 변호인 의견서가 되는 거고, 저희가 쓰면 법률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호자 의견서, 보호자님 명의로 나가는 거죠. 저희는 그냥 서류 제출 대행이니까.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도 거의 대부분 이래요. 예.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 양식을 준수해요. 예, 중간에 이제 좀 단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당사자의 관계 이렇게 나가고, 네, 당사자 이렇게 쓰고, 이번 학교폭력 사안 당사자인 누구입니다. 뭐 상대 측 가피해 추정 학생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쓰고, 사안의 요지에 대해 쓰겠죠. 무슨 사안 무슨 사안입니다. 1년의 사건입니다. 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부분들, 그쪽에서 공격하는 부장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폭력 누가 이제 우리가 가해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 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연결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진술서 쓰고, 네. 그리고 관련 법리 쓰죠. 이렇게 쓰고, 네. 뭐 이거 왜 나왔냐면, 뜬금없이 형사소송법이 왜 나오냐면, 그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안인데,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의 부당성이 없다라고 한 사안인데, 그 자체가 저희가 가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억지 주장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당연히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된 사안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쪽 가해 학생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각이 됐던 사안이긴 해요. 그러면 결국은 학폭위에서도 그렇게 됐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됐는데, 너네는 그 사실관계 자체가 부인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국 형사소송법에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보면 어쨌든 당연히 신빙이 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을 쓰고, 요 뒤에는 또 이제 학교폭력 법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에선 제가 이거 넣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마탁포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조금 이제 좀 정서적인 부분 좀 건드리는데, 이렇게 저는 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적인 부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제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악행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로, 과연 이 영화와 그 가해 학생 행위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분 너무 많이 갔네요. 정리를 해줘보면, 그래서 보좌 확인서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아이들하고 의사소통 하시고, 자녀분하고 의사소통 하셔가지고, 뭐 신체적인 진단서 끊으시면 되고, 못 끊으시면은 그냥 관찰되는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뭐 여기서 받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자다 깬다, 신체적으로는 뭐 몸무게가 줄었다, 아니면 자해를 한다, 많이 손톱을 물어뜯는다, 불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교우관계 누구누구 친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 그리고 이번 사안 말고도 듣기로는 몇 월 며칠에 다른 사안으로 피해를 당한 거 있다, 이것도 말씀해 달라. 그리고 자녀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걸 다 적으세요. 안 되면 별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뒤에 별지로 다 쓰시면 돼요. 그냥 A4용지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호자의 조치는 이제 가해 학생이라면, 보호자면 어쨌든 몇 월 며칠 날 문자를 보냈고 전화도 했고 어디 카페에서 만나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니면 피해 학생이면 그쪽에서 보호자가 가해 학생 보호자 연락 왔는데 우리 화해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아이는 지금 현재 너무 불안해가지고 병원 진료도 받고 있고요, 심리상담센터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 법령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 위원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서 하겠나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에서는 그때 누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좀 사실 확인서를 좀 받아주세요. 목격 학생 확인서를 받아주세요. 라고 쓰는 거지. 형법 100, 우리나라 판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호자의 심정은, 피해 학생이면 너무 힘들다, 아니면
그쪽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우린 받아줄 의사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면 너무 진심 죄송하고 너무 사과 꼭 드리고 싶다.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했고 아니면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좀 이 부분은 우리 아이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분도 이 친구 진심으로 사과하면 화해할 의사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뭐 가해 학생의 경우에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진짜 한번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이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고 여기는 그냥 보호자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학생 보호자인데 나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똑같이 맞닥보 해가지고 저 고통 줄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지. 네, 너무 이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12시에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일 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고 네,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어쨌든 뭐 올해 청룡해가 밝았는데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뭐 잘 해결되신 분들이나 잘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도 뭐 농담 삼아 다음에 한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겠죠.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행정심판 그 학교폭력 대책심의하고 뭐 보호자 확인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시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